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방송에서 문화부 박수용 기자하고 BT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때 굉장히 반응 뜨거웠어요. 뜨거웠죠. 오늘도 이제 그거에 이어서 대단한 분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문재인 대통령 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는 기자입니다.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박경준 기자를 모셨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박경준입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012년 3월에 이제 정치부 출입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잠깐 1년 사회부로 옮겼다가 나머지 기간을 또 다 정치부에서 출입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언제부터 출입하셨죠? 청와대는 지난 대선이 2017년 5월 10일이었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청와대로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임기와 함께 같이 하고 한 있어요. 거네요. 같이 네네. 갑시다. 그러네요. 같이 갑시다. 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뭐 기자들 대부분 바쁘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 진짜 할 일 많거든요. 특히 지금 연합뉴스에서 4명이 청와대 담당하고 있는데 막내시죠?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 신문을 좀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출근을 하면 이제 대변인 또는 뭐 다른 취재원과 통화를 해서 그날 일정이나 브리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파악을 해가지고 부서들이 우리 부서에서 기사 계획을 짜는데 서포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일정이 있으면 풀 기자들이 취재해온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또 그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취재를 해서 또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사실 대통령을 볼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많이 보셨는지 어떤 분인지 이런 거 좀 그래도 지근거리에서 이제 좀 관찰할 기회가 있잖아요. 가까이 볼 기회가 몇 번 대화할 기회가 이제 몇 번 있긴 했는데 좀 일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뭐 분명히 줍니다. 눈이 이렇게 크고. 네, 눈도 크시고. 빠져드는 것 같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박 기자를 모신 게 제가 이제 팩트체크 기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돼요. 또 뭐 검증해 보면은 가짜로 판명되는 뭐 뉴스인 척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오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일간지에서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할 때 이제 뭐 스웨덴에서 출발해가지고 폴란드에 갈 거다. 왜 그러냐면은 20세 이하 월드컵 남자 축구 대표팀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낙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깜짝으로 듣기에는 갈 거다 이런 느낌이죠. 뭐야 이거 네. 지금 일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또 폴란드를 왜 가냐 막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가 해명을 했었거든요. 네, 그 보도가 나온 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기자실로 직접 찾아와가지고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안은 검토조차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그 축구 결승전이 열리는 시각에 대통령이 소화해야 하는 일정을 시간대별로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검토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어쨌든 뭐 의혹이나 이런 게 많이 제기되니까 참 일일이 해명하기도 좀 피곤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뉴스들 아니면은 뭐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왜냐면 기사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유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의혹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흔한 게 해외 순방 나갔을 때 단골 메뉴, 단골 가짜 뉴스가 현지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당했다, 냉대를 당했다 이런 거예요. 뭐 이를테면 작년 9월에 3박 5일 동안 이제 미국을 방문했는데 문 대통령 내외가 전용기에서 내리는데 레드카펫이 없더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는 막 기수단 도열하고 레드카펫 깔리고 이랬는데 사진까지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진짜 그런가? 그래서 저도 좀 확인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김 기자가 당시 기사가 나왔을 때 팩트 체크를 했다시피 비교에 쓰인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2017년 9월에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처음 미국에 방문했을 때는 레드카펫도 깔리고 기수단 사열도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했을 때는 레드카펫도 없었고 영접도 우리나라 뉴욕 총영사가 나왔었죠. 이게 저 그때 알아보니까 이제 뭐 공식 실무 방문이냐, 그러니까 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의전이 상대국에서 되게 다 달라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박 기자도 문 대통령 순방 갈 때 같이 많이 갔죠? 그 공군 1호 그거 그 비행기 타본 거예요? 1호기 타는 남자. 궁금해. 그 외교협회 미국 외교 단체 관계자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때 아 궁금해. 어때요? 비행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봤는데 여기 있는 동안 총 7번을 제가 대통령 순방을 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도 기내식 나오죠. 기내식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죠. 기내식 나옵니다. 기내식도 나오고요. 그런데 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 그런데 기내식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비행기에서 더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다를 건 뭐 비빔밥 없고요.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뭐 비빔밥도 나오고요. 뭐 이제 이 1호 공군 1호기가 대한항공에서 지금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기내식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비행기가 뭐 복층 구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그 비행기 그 1호기 사진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2층, 1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2층에 있죠. 2층에는 이제 집무실, 침실 이런 대통령 전용 공간이 있고 그리고 참모들이랑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 이런 공간이 따로 갖춰져 있고요. 기자들은 이제 그 아래층에 지금 뭐 말하자면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죠.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타고 가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올라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누구는 대통령이랑 같이 비행기 올라가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하군요. 예. 그래도 그때 이제 박 기자 기사 보니까 작년 말에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마치고 이제 다음 순방국이 뉴질랜드였는데 가는 길에 뭐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접 올라가서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면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내려가서 이제 마이크를 잡는 그렇죠. 질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그때 막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뭐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내 언론들이 좀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에 관해서는 뭐 무슨 문제든지. 그때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거든요. 그 당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까, 어떻게 공조 방안을 얘기할까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그때 기내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도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서울 답방에 양 정상이 긍정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성과였단 말이에요. G20 방금 정상회의에서. 만나서 나눈 얘기를 이제 국내에 가장 전달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중이 있었군요. 그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 현안과 관련한 질문도 받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좋았겠다. 좋았겠다. 다음엔 좀 받아주십시오. 질문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뭐 예. 언론인으로서는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것이든 물어봐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어요.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아쉬움이 기자들한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제 김 기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취임 때부터 소통을 워낙 강조하고 그리고 직접 하겠다, 내가 다 얘기하겠다 뭐 이런 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할 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됐어요. 근데 그때 또 잠깐 논란이 됐던 게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프롬프터가 있었다. 근데 청와대가 당시에 이제 사전에 각본 정하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이제 프롬프터가 찍혀가지고 이거 사실은 다 짜고 한 거 아니냐, 연출한 거 아니냐, 써준 대로 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거 프롬프터 이거 답변 올라옵니다 이러면서 비슷해요.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 대통령 아니에요? 방금?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었나요? 일단 그 문 대통령이 여태까지 했던 기자회견 그리고 또 기자들과의 문답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사전에 각본을 짜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질문자를 직접 지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지명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전 각본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때 프롬프터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설명을 했던 게 또 기자들이 워낙 많고 또 질문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질문한 기자의 소속사가 어딘지, 기자의 이름이 뭔지, 그리고 또 질문의 요지는 뭔지, 또 질문을 잘 알아야 또 답변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프롬프터에 띄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각본이 있었다 이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 예. 아니 청와대 출입 기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몇 개사 몇 명 정도 있어요. 그 단체방 있잖아. 단체 채팅방 네.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방이 있는데 뭐 취재 기자, 뭐 사진 기자, 또 영상 취재 기자 다 합쳐서 총 400명 가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매체 수만 해도 100개는 당연히 넘어갈 것이죠. 당연히 넘을 것 개가 같습니다. 되겠네요. 예. 400개 그러다 보니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프롬프터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기자들이 이제 그 영빈관 맞나요? 거기에서 네.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종종 하잖아요. 참석을 하는데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질문이 채택되기 위해서 손 번쩍번쩍 들고 어떤 분은 뭐 인형 그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생활한복 입으신 분 네. 있었고 그래서 그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 박 기자도 이제 연합뉴스 대표로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보셨어요? 저는 같은 시간에 이렇게 기자실에서 기사를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아무래도 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 눈에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고생하고 현장 있네요. 분위기가. 우리 박 기자 언젠가 탈막내해서 그 현장에서 손을 들고 질문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표로 질문하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오늘 나와주셨는데 진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어요, 멀리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뭐 아니면은 이제 평소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잊지 못한 말, 뭐 취재에 좀 도움을 달라, 자유 발언대라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시원하게 하시죠. 네. 글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판단해 볼게요. 저희 뭐 팀장한테 하시고 싶은 말 아니에요? 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니까 네, 뭐 지지자들 얘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취임할 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저를 지지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다 국민이라고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언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가 있는 무슨- 말이었어요. 박 기자의 이제 고언이 담긴 기사가 앞으로 많이 나오는 네, 건가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